투자라는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 사기꾼들이 접근해 오면서 다른 사람의 수익이 난 걸 먼저 보여주거든요. 너는 지금 참여 안 했는데 참여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수익이 났다. 너도 소액으로 먼저 해봐라. 그럼 나도 이제 수익이 좀 나는 걸 보니까 이제 갑자기 고액으로 점점 들어가서 빠지게 되는 거죠. 다 조사를 하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 끝나는 케이스는 사실은 없어요. 전화로 뭐 연락이 오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나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는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자산의 조세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장외 주식, 비상장 주식 사기도 그렇고요. 암호화폐, 프라이빗 세일, 거래소 리딩 사기 이런 게 굉장히 영역이 요즘에 다양화되고 이런 사건들이 기존에 없던 사건들이다 보니까 수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도 모르겠고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설명할 때는 이익을 이만큼 볼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과장해서 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과장이 아니라 기망에 가까운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주식 산 거 아니냐, 돈 주고 뭐 주식 받았냐, 받았다고 하면 그냥 샀다고 떨어지면 투자 실패로 보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피해 금액도 많이 커지고 이게 작년에 워낙 그런 게 많았어요. 올해 상반기부터 6월 달까지 또 리딩 사기 집중 단속 기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리딩 사기 이제 뭐 헤드들이 잡히고 실제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주식 리딩을 할 때는 단위가 크지가 않았어요. 기껏 해봐야 1년 리딩비 500만 원, 많아봤자 1000만 원, 뭐 액수가 크면은 뭐 2000, 3000까지도 가긴 하는데 비상장 주식 사기로 하면은 그런 금액의 제한이 거의 없게 되고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의 금액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명당 이제 뭐 1억, 2억 뭐 몇 억까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피해자 수가 훨씬 늘어나니까 경찰에서도 아마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하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았느냐.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약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많이 관할을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자기들 관할이 아니다, 뭐 경찰서로 가라,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자기들이 뭐 수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자본시장법 몇 조 위반이니까 수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신고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금감원에서 신고 내용을 보고 이게 자본시장법 몇 조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거든요. 점점 수법은 다양해져 가는데 뭐 경찰들이 그거를 좀 인지하는 거는 그 유행이 지나고 나서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소 자체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는 게 본인들도 속았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늦게 고소를 하는 측면도 있고 그 사기범들도 수사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물갈이를 하더라고요. 뭐 경찰관들이 인지를 해도 이미 뭐 사무실은 다 빠져나갔다거나 방법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단체로 정말 한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모아서 하면은 그나마 좀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껏해야 뭐 저 입장에서는 그것도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껏해야 뭐 10명 뭐 이 안팎해봤자 불기소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좀 많이 소극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고소장 맨 마지막에 수사 요망사항을 굉장히 빡빡하게 적어요. 저희도 뭘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것만 하면 일단 단서가 나올 수 있다. 어차피 폰은 저희가 대놓고 그냥 이건 어차피 대포 폰이니까 명의자 조사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 다만 명의자는 속여도 대포폰이 있는 위치 로그 기록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부분을 좀 조회를 해보면 겹치는 데가 있다 보니 거기가 얘네 영업 사무실이고 그 로고 기록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기록이 있어서 자 그것도 해주세요. 그다음에 얘네가 VPN 썼다고 하면 VPN도 사서 써야 되거든요. 얘네 사이트 도메인 구매 내역도 어차피 카드 결제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런 것도 해달라고 다 촘촘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 업체 애들도 계속 대포폰을 바꿔야 되고 대포 통장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주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모든 단서를 완벽하게 숨기고 하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뭐 대포 통장도 명의자가 있고 그 명의자한테 통장을 사서 쓰는 환전업자가 있고 이 환전업자가 출금책이든 뭐 전달책이든 얘네들 고용이든 쓰는 거면서 오더 자체는 위에 리딩 헤드한테 받잖아요. 맘먹고 이걸 잡으려고 하면 최근에 그 동부지검에서 뭐 54명 구속시킨 사건이 있는데 그냥 환전상 하나 턴 거예요. 그 명의자 불러서 보통 얘네들이 교육을 받는 게 모른다고 해라. 통장 그냥 판 거라고 해라. 근데 동부 보이스피싱 합수단에서 자 모르면 구속이고요. 한 명 불면 풀려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다 부은 거예요 위에를. 그렇게 50명이 넘게 구속이 됐어요. 190명이 입건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환전상을 굉장히 지금 엄청 잡들이 하고 있거든요. 얘네는 안 잡히니까. 네. 두 달 만에 구속된 게 있었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내부 고발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위치나 아니면은 실제 상선의 정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이 된 케이스였고 얘네들이 조직 범죄잖아요. 그 영업자가 있고 실제로 콜 돌리는 TM 조직이 있고 그 위에 뭐 상선들, 환전상들까지 껴있는 거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하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 끝나는 케이스는 사실은 없어요. 판결이 아니고 기소까지 가는데 1년이면 굉장히 준수하게 빨리 신속하게 잘했다. 제가 봤던 케이스도 한 2년 걸렸던 것 같고 그것도 상선까지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냥 점조직에 이제 영업사무소 한 2-3개 정도. 그냥 워낙 수사할 게 많으니까 뭐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게 지급 정지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찰이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 요청을 해도 그냥 니네가 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 보내라. 근데 지급 정지가 나오는 데까지 영장이 며칠 걸리는데 얘들은 그거 나올 만한 통장을 바꿔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통장은 대포 통장 취급하는 애들이 말하는 앞장이라고 하거든요. 앞장이 입금되자마자 뒷장으로 옮기고 뒷장에서 계좌를 600씩 쏴가지고 출금을 해요. 이렇게 시간이 한 달이냐 1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일이면 이건 다 이미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기간을 빨리 해서 단축시키면 좋겠는데 금융거래량 1차 조사 끝나면 2차 조사도 해야 되고 대포폰 쓰니까 영업자들 소환도 어렵고 사무실을 털리지 않으면 걔들 잡기 너무 힘들어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렇게 지급 정지를 만약에 했을 때 어떤 데는 앞장만 묶는 경우도 있고 앞장에서 흘러간 뒷장까지 같이 정지를 시키는 은행도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뒷장까지 만약에 정지를 했는데 우리는 뒷장이 뭔지 몰라요. 뒷장의 명의자를 모르고 어떤 은행인지도 모르니까 가압류를 사실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청책이 예를 들어 100억을 해먹었다. 근데 본인도 이제 100억을 하면서 비용을 다 쓰잖아요. 밑에 애들 인건비 주고 통장값 주고 뭐 뭔값 폰값 주고 하면은 뭐 한 몇십억 남겠죠. 그거는 또 자기 명의로 안 두죠. 자기 명의로 안 두고 이렇게 다 빼돌려놔요. 그래서 경찰에서 만약에 총책까지 특정해서 잡더라도 몰수 추징을 해서 재산 보존을 할 수 있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회복을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진짜 거의 낮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고소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100억 피해 중에 10억이 잡혔는데 피해자가 한 1000명 돼요. 근데 그 1000명이 다 그거를 고소를 하지 않았을 거고 1000명이 다 피해 회복을 요청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 나중에 10억을 피해자별로 이렇게 안분해서 가져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고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다 공범이잖아요. 다 합의가 들어와요 이제. 그러면은 그 합의금 걔들이 열심히 숨겨놨던 그 합의금을 뭐 정관 변호사면 뭐 대형 로펌 변호사 다 선임하는데 몇천 원씩 들어가면서 몇 억씩 들어가면서 선임하는데 그 숨겨놨던 돈들이 이제 나오죠. 전액은 아닐지라도 물론 합의 과정에서도 걔들이 100% 전액을 합의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0%, 뭐 70% 뭐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회수를 좀 할 수 있죠. 근데 선행 조건이 잡아야지. 잡아서 기소가 돼야지. 얘네들이 돈은 많이 벌어놨어요. 봉이 김선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 갖다 파는 애들인데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돈은 많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애들이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오면 합의는 또 잘 돼요.
얘네들이 결국엔 자기 명의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포 통장을 쓰잖아요. 자기 통장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입구가 없어야 돼요. 돈을 넣을 수 있는 입구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해도 피해자들한테 계좌를 주고 입금을 받고 이게 어디론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의 하루 이틀이 얘네들은 너무 골든타임인데 그냥 넣자마자 신고하니까 바로 잘린다. 요즘에는 은행에서 전화도 하잖아요. 실제로 1억씩 2번 하면 실제 본인이 의사로 하는 거 맞느냐.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이거 결국엔 이거를 내가 받아도 수익화를 할 수 없구나 라는 구조가 되면 안 할 거예요. 환전을 못하면 범죄가 없어요. 방법은 계속 바뀔 거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올 건데 그리고 그 범행수당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법은 만들어 놨어요. 양도하지 말라, 양도하면 처벌한다. 근데 뭐 처벌이 너무 경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뭐 전자금융거래법 뭐 입건해봤자 뭐 그냥 벌금 나오거나 뭐 집유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본적으로 엮어서 올려야 되고 법원에서 엄벌을 처하는 좀 판결이 계속 나와야지 이게 이게 대포통장 대포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좀 업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지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피해 전액을 같이 연대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법조문도 있으면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손실복구에 대한 그런 굉장히 큰 그게 있어서 어디서 손실 복구해준대 좋은 정보 있대 이런 거 굉장히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안 하시던 분들도 소액으로 해보시고 수익이 나시면 계속하세요 이런 거에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든 자기 돈을 퍼서라도 수익을 줘요. 근데 그거에 이제 이거 괜찮은가 보구나 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건데 전화로 뭐 연락이 오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나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는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나한테 연락을 주는 영업자들의 수익의 구조는 내가 돈을 잃어야만 가져가는 구조가 돼요.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불려주는 게 아니라 내 돈을 가지고 그들이 나눠 먹는 구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돈으로 수익을 내서 내가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아서 할 이유가 없어요. 발을 아예 안 담그시는 게 좋아요. 유튜브건 카카오톡 정보방이건 나한테 실제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라는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거거든요. 포모 현상이라고 부동산 가치가 갑자기 오르고 최근에는 2차 전지주가 뭐 갑자기 올랐는데 나는 없어. 다른 사람은 수익을 많이 벌었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은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갑자기 생겨요. 그 사기꾼들이 접근해 오면서 다른 사람의 수익이 난 걸 먼저 보여주거든요. 너는 지금 참여 안 했는데 참여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수익이 났다. 너도 소액으로 먼저 해봐라. 그럼 나도 이제 수익이 좀 나는 걸 보니까 이제 갑자기 고액으로 점점 들어가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비대면 거래와 겹치면서 이게 점점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예 뭐 매체 접근도 그렇지만 대면하지 않는 거래, 정말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고 정식으로 하지 않는 거래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뭐 친구가 소개해준 투자처에 투자를 해도 그게 사기인 경우도 많잖아요. 대면 거래에서도 사기인 경우가 많은데 비대면 거래는 사기라고 아예 단정을 하고 안 하시고 정말 하고 싶으면은 잡을 수라도 있게 만나서 대면 거래를 해서 계약서를 쓰고 신분증을 확인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 근데 아마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 99.9%는 절대 안 만납니다. 사기니까.